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했는데도 미국 증시는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전고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주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3,000달러를 뚫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었으나 막히면서 지금 32,000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명 웹사이트들이 다운되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빗썸 등등이 문제가 생겼었고, 그 외 전 세계적으로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스팀, 델타 항공 등 전 세계 3만여 웹사이트들이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연히 그 안에는 은행들 홈페이지들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다운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서 잘 버텨준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앙 집중화가 된 기존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 은행이 다운돼 버리면 고객들이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쪽까지 마비가 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위성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마비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후오비 코리아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최근에 있었던 비월드 비트코인에 관련된 컨퍼런스가 개최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꽤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와 동시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이러한 투자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리고 최근 갤럽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젊은 층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 투자 자산이 $10,000 이상이 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보유율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에서 6%로 4% 급증했다고 하고요. 50대 이상의 투자자 같은 경우 1%에 불과했었던 비트코인 투자가 3%로, 그리고 18세에서 49세 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3%로 10%,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3%였던 것이 지금 13%로 급증을 했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구라하임즈 같은 곳에서 겁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 양적 완화도 한몫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명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명한 래퍼라든지 억만장자들 혹은 젊은 층에서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포츠맨이죠. 탐 브레이드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지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힌다라면은 한국에 있는 젊은 층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면서 비트코인 투자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되는데요. 니켈 디지털 자산 운용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그들이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ESG 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라면 기존의 자산관리 회사 및 기관 투자자들의 27%가 비트코인에 처음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투자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할당량을 늘릴 것, 즉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탈중앙화가 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그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자산관리사들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갖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좀 사자.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유명 편의점 체인 중에 서클K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도 진출해 있는 편의점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기존에 이 편의점 700곳에서만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했었는데 이제 전역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6,000대 이상을 설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그들의 편의점에도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CEO는 이야기하기를 현재 운용 중인 비트코인 ATM 기기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클K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접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늘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사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뉴저지 연기금이 지난 분기에 비트코인 채굴 주식에 7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값이 올라가면은 이 채굴 주식들 있죠. 채굴 회사 주식들이 엄청나게 뜁니다. 금보다 더 높은 이 비율로 뛰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뉴저지 연기금이 비트코인 채굴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 다음으로 이어서 뉴욕 소재의 투자회사인 엣지 웰스 매니지먼트가 GBTC 주식을 37,605주에서 54,134주로 대폭 확대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더리움 주식이죠. ETHE도 25,280주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저가 매수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전도사라 불리는 비트코인 매니아 잭 돌시가 최근에 비트코인은 트위터 미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초로 트위터 상품과 서비스에 비트코인 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의 네이티브 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접목시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는 추가로 이야기를 하기를 비트코인이 인공지능 탈중앙화와 함께 트위터 미래 3대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공간을 계속 주시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공격적인 투자. 자, 트위터도 비트코인 매입 가나요? 스퀘어에 이어서 트위터까지 비트코인의 대차대조표 포함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실사용화 및 결제의 핵심이 되는 기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되는 비트코인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것을 정리해본 표를 보시게 된다면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오는 비트코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발전해야만 비트코인은 결제의 대안으로 실패했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되겠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자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투더 블록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57만 3천 개가 3만 3천 달러대에 매입이 되었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해당 가격대에 매수 활동이 많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3만 3천 달러대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3만 3천 달러대 매입을 했었던 사람들이 본전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은 3만 3천 달러를 뚫는데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추세 저항도 같이 겹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서는 이 구간을 반드시 뚫어야만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트레이더 SG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의 고점이었었던 가격대는 31,7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아래까지 비트코인이 밀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3541달러 그리고 28,805달러 구간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를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더 높은 고점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항에 막혀있는 비트코인, 과연 바로 저항을 뚫으러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한 발자국 물러서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던 소식, 이 아마존이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제품 책임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마존에서도 암호화폐 사업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솟구쳤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직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산형 레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비전과 제품 전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역량에 대한 자원 인수와 투자를 추진하게 될 것. 아마존에서 만약에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 받는다라고 했었던 것보다 더욱더 큰 호재 및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테라, 이 루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노보그라츠가 이야기합니다. 루나 홀더 대상 에어드랍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로 에어드랍들이 쏟아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루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2.0 정식 전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올해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이더리움의 공급량을 줄여줄 수 있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집중이 되어 있죠. 일단 이것만 제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은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개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파이에만 안주하지 말자. 이더리움의 비전은 항상 금융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곳에서 분산화, 신뢰성 최소화, 그리고 메커니즘 설계 실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청중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더리움의 원래 목적이 슈퍼컴퓨터였었죠. 최근 디파이 및 NFT가 불을 뿜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가 나오기만 한다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해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전부 다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CNBC 패스트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다 던졌지만은 이더리움은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추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이더리움 분석도 있는데요. 이더리움 이번 상승이 2210달러까지 가능하다. 누가 그랬느냐? 라켓이 우페드 히에히에라는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2213달러냐? 바로 거기에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 도달한 후에 만약에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1728달러 이하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쭉쭉 오른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해당 가격 구간대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또 재미난 움직임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최근에 굉장히 조용했었던 라이트코인인데요. 그레이스케일 신탁에서 라이트코인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의 가격이 무려 463%나 높은 가격이라고 하네요. 자, 라이트코인에 저희들이 모르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었던 라이트코인, 과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목캔디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